민수가 이렇게 밖을 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소홀에 대한 반감이겠거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미나는 자신을 반성해 보기도 하였다. 그렇더라도 언제부턴가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다. 어떨 땐 오히려 형식적인 관계의 이상은 관심 바뀐 시어머니에게도 이상스러운 점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특별한 요구도 하지 않고 민수도 가끔 집에 들러 언제나 일정한 용돈을 주고 나면 그만이었다. 그러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더욱 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인 민호와 함께 시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집에서 살면서 대학 공부를 하는 민호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매년 어떤 시기가 되면 민수는 아직 미혼이지만 굳이 혼자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시누이 민옥에게 혼자서 다녀왔다. 민옥은 민수가 결혼을 한 얼마 후부터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혼자서 방을 구해 산다고 했을 때 민호는 다른 오해를 해보기도 했다. 혹시 남자가 있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런 기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부터 미나는 의심이 갔다. 한 번 의심을 가지니 여러 가지 이상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민수가 민옥에게 놀러간 날이면 불쑥 전화를 해보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민옥은 민수를 바꿔주곤 했다. 그리고 유달리 오누이의 우애는 남달랐다. 국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민옥은 13평짜리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동안 소원했던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고 한동안 보지 못한 시누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마침 민수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옥에게 들려 늦게 온다는 날을 택했다. 시누이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고 제니니와 저녁밥을 빨리 지어 먹고 집을 나섰다. 남편은 여동생에게 줄 선물을 들고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체린을 들이고 한 손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서니 선선한 바람이 이마로 서쳐왔다. 택시는 엄백양 나무가 길 양옆으로 열병식을 하는 병사처럼 쭉 늘어서 있는 고객길을 지나 고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대 한옆으로 5층짜리 공무원 임대 아파트 5동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파트 앞에 섰다. 미나는 체린과 함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로 관리실마저도 따로 상가가 있는 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우유나 식물을 넣는 길쭉한 비닐 가방이 손잡이마다 달려 있었고 계단은 청소가 잘 안 되었는지 광고 전단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민옥이 살고 있는 4층까지 체린과 올라가니 숨이 가빠오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아파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인터폰을 누르기 전 손잡이를 돌렸다. 그런데 문은 잠가져 있지 않고 스르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옥은 부엌에서 전을 붙이는지 정신이 없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민옥의 바로 옆 싱크대에 개수되어 있는 과일이 플라스틱 바구니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 오빠요, 초는 사왔소? 그러다 민옥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는 미나와 체린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 미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얼른 짐작이 되지 않았다. 마침 신발장에는 민수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어머, 언니, 그리고 체린. 아이고, 어서 와라, 체린아. 민옥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체린에게 다가와 감사 안았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고모가 체린의 얼굴 잊어먹겠다. 몰라보게 예뻐졌네. 언니도 올라오세요. 오빤 잠시 뭐 좀 사러 갔어요. 민호는 어색한 동작으로 거실로 올라섰다. 아기자기한 거실에는 2명이 겨우 앉을 만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체린이와 앉았다. 언니, 놀라지 마세요. 이제 다 밝혀지게 되었으니 오히려 속이 편하네.
민옥이 그렇게 말하자 미나는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잠시 그렇게 경황 없이 앉아있는데 초를 사러 갔던 민수가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 문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언제 왔어? 채린이도 왔구나. 민수는 잠시 당황한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이다 그들이 앉아있는 옆으로 와 거실 바닥에 앉았다. 당신 동생과 분위기 좋네요. 그런데 초는 그게 무엇이에요?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색깔 있는 걸로 사오진 않고. 미나가 약간은 빈정 섞인 투로 말을 하자 민옥이 그들에게 마실 차를 타가지고 왔다. 오빠, 이제 말하세요. 괜히 처음부터 솔직히 틀어놓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분위기만 어색하잖아. 결국엔 밝혀질 일을 가지고 괜히 숨기고 그랬어요.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러다 민수는 이제는 체념의 표적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다.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엄마가 들어와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젠가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결혼 말이 오갈 때 미나가 결혼 조건을 밝혔을 때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한 번 숨겨버린 비밀은 세월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괴로웠다고. 그러나 꼭 밝히고 싶었다고. 겉엔 밝혔다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예감까지 들었다고. 미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놓칠 수는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제삿날에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아 항상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남았다고.